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운동하고 당뇨병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제다가 당뇨병 완치 가능한가부터 먼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나? 부제로는 예외적인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뭔가 좀 희망이 싹 트죠. 어떤 그 부제에서.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와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연구를 중심으로 당뇨병 완화 또는 일반인인 경우에 이제 약을 먹지 않으니까 완치라고 하는데 보통 완화가 맞습니다.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통념이 있어요. 이 통념은 처음에 이제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뭐 환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또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선 약을 먹다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췌장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마지막엔 인슐린을 맞고야 말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낭망을 하거든요. 결국 인슐린이야 하고. 근데 이것도 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먹는 약들이 많아져서.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더 글루미하게, 더 이제 슬프게도 아무리 잘해도 합병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죠. 거의 이제 절망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뭐 일단 당뇨 걸리면 심장이나 콩팥이나 신경이나 눈에 손상이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거나 빨리 죽는다. 이런 또 이제 절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갖고 있는 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뭐 통념이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닌데 100%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의 뭐 결정론적인 어떤 이 당뇨에 대한 어떤 진행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나을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이제 또 창의적인 연구자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저도 제 환자들 중에 많은 부분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당뇨약을 끊고 계속 그냥 3개월에 한번 이렇게 오면서 당화혈색소 보고 식후혈당 한번 최대로 먹어본 다음에 오라 그래서 보고 1년에 한번 합병증 검사하면서 진행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너무 오래된 당뇨, 조절 안 된 당뇨가 나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은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도 옛날에 제 환자 중에 보고 혹시 이거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데이터가 없나 하고 쭉 뒤져봤다가 영국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한 다음에 최근 나오는 연구를 보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 있겠다라고 저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당뇨 완치라는 건 조금 불가능해요. 이게 좀 약간 얘기 다른데, 당뇨 완치라는 거는, 약을 끊는 건 물론이고, 물론 당화혈색소가 좋아졌으니까 약 끊겠죠? 5.7, 뭐 5.6인데 약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반인처럼 막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야지 이제 당뇨 완치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당화혈색소는 한 5.5, 5.4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짜장면 드시고 와보세요. 칼국수 드시고 와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식후 1시간이나 2시간이나 200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완치가 아니라 당신의 대사적인 습관, 이걸 이제 영어로 메타볼릭 카르마라고 그래요. 대사적인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카르마가 이제 인도 말인데 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행위의 결과란 뜻이죠. 그래서 대사적인 결과는 이미 변하거든요. 그래서 DNA 레벨에서 변하는데 뭐 유전자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DNA가 이제 단백질을 발현시키잖아요. 그 어떠한 단백질을 얼마만큼 발현시키고 어떠한 단백질을 발현시키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에피지네틱스 또는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요. DNA가 같아도 완전히 서로 다른 게 있는 게 바로 벌하고 여왕벌이거든요. 벌하고 여왕벌은 유전자가 같아요. 그런데 특정 그
출생 후 단계에서 어떤 영양분을 먹었냐에 따라서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되는 거고 어떤 벌은 일벌이 되는데 그게 그 시기에 어떤 영양분을 주냐에 따라서 DNA의 어떤 부분이 발현이 과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해서 누구는 요만한 일벌이 되고 누구는 이만한 여왕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왕벌이 되는 벌레가 먹는 게 바로 로얄 젤리잖아요. 그래서 뭐 특수한 그게 이제 벌한테는 좋겠지 사람한테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릴 오일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 고래밥은 고래에게 주시고 사람은 사람밥 먹자고 얘기하는데 뭐 농담이지만 저는 또 어떤 중의적인 그런 얘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 완치라는 건 조금 지금으로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치보단 완화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아주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나온 스타디가 3개였어요. 룩 어헤드 연구라는 거하고 카운터 밸런스 연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체중에서 5에서 20kg까지 감량해야 겨우 가능하고요. 이 약을 안 먹고 당화혈소수가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또 식사도 1000칼로리 미만으로 어마무시하게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극단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연구의 의미는 어떻든 간에 프로그램 잘 된 걸로 해가지고 쥐어짜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당뇨병 약을 안 먹고 당화혈소수가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떤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 그럼 가능하네? 그럼 약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생활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할 정도로 힘든 거죠. 온몸으로 당뇨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좀 더 진일보한 연구가 역시 영국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다이렉트 연구라고 해서 1년 후 거 발표됐고 2년 후 거 발표됐고 지금 한 3년 반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5년 목표거든요. 하루에 850칼로리를 줘요. 얼마나 작은 양의 베리 로우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고프게 하고 이걸 5개월간 지속을 해요. 근데 이게 뭐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행동치료사, 뭐 의사, 당뇨 간호사, 운동치료사가 다 붙는 거죠. 영양사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황제죠. 말하자면 5명 정도 팀이 붙어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전화하고 오기에서 측정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제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간 지속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상 식사로 자꾸 돌려줬을 때 처음에 1년 안에 처음 체중이 15% 감량 또는 15kg 이상의 감량을 한 사람들은 지금 약 2년 정도 했는데 약 없이 약 3분의 1 정도가 당뇨약 없이 해피하게 살아요. 성공적 혈당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했지만 룩 어헤드 카운터 밸런스는 정말 이상적인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든 거고 다이렉트 연구 역시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반 당뇨인이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팀 어프로치를 해주고 이제 국가에서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그런 거 잘하니까 막 정말 커뮤니티에서 막 해주고 겨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고 일반 당뇨 환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고 이런 내가 정말 당뇨를 나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50칼로리씩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15kg 이상 또는 15% 이상 뺀 사람이 약 3분의 1 정도가 당뇨 완화가 됐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뭐냐면 이게 이러한 그 어프로치가 리얼리스틱하진 않죠. 이게 현실에서 일반인에게 모델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하여튼 어떤 희망의 단초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연구가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당뇨 완화가 어렵고 힘들어서 일반적인 당뇨인이 하겠어? 직장 다니는 당뇨인이 하겠어? 특별한 그런 이런 퍼실러티 그 커뮤니티에서 지역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일반인이 하겠어?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인은 안 될까? 일반 당뇨는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주 전에 다이어베틱 메디슨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거 저기 공짜 저널이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건 비헤이비어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나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 웨이트 로스, 그다음에 살 빼는 거 이런 것이 이형 당뇨병의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베이스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지역사회 베이스로 한 거예요. 무슨 아까 본 것처럼 막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팀 어프로치를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사는 당뇨인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이제 연구한 연구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영국에서 한 거예요. 867명의 2형 당뇨인에서 1형 당뇨가 아닙니다. 1형 당뇨 지금은 아직까지 인슐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환자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69세고요.
평균 나이가 61세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저한테 환자가 왔을 때 나는 당뇨병 완화를 바란다고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당뇨가 생긴 지 한 몇 년 아닐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첫째, 당뇨가 생겼을 때 뚱뚱했을 것. 세 번째, 그 나이가 젊을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지도 않은 게 한 61세, 평균 나이 61세를 이제 대상으로 했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BMI가 33.3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비만한 당뇨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6.7이니까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년 내에 진단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진단된 지 얼마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뚱뚱할 것. 세 번째, 젊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맞는 거죠. 뚱뚱해야 되고, 진단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지금 놀라웠던 게 61세거든요. 평균 연령이. 그래서 61세 정도의 평균 연령도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연구의 이름 어디션 케임브리지 연구라고 그래요. 아마 케임브리지 대학이 주관했나 보죠. 그다음에 이거 빨간색으로 친 거 1년 내 진단받은 지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그러니까 괜히 본인이 당뇨 같으면은 당뇨일까 봐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말고 용감하게 당뇨인가 아닌가 진단을 받아야지 빨리 이렇게 치료하고 빨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도. 용기를 내서 가지고 병원을 가세요, 근처에. 그다음에 61%가 남자고 97%가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고 근데 서양인 당뇨 다 뚱뚱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97%가 백인이었다는 거. 우린 동양인이잖아요. 약간 췌장 기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영국 동부지배 이스트 사이드의 1차 의료센터, 그러니까 영국말로 GP라고 그래요. General Practitioner Office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보건소 같은 개념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지역에 한 명이 아니죠. 한 두 명,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보기도 하죠. 그래, 그걸 GP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인 49개에서 그냥 환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큰 장점은 리얼 피플, 레알. 흔히 얘기하는 레알 피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냥 아까처럼 막 모아서 그냥 굉장히 막 동기부여가 잘 되고 교육 수준이 일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 많이 들여서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국 동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주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5년 후의 결과를 봤어요. 5년 후의 결과 봤는데 30% 굉장하죠? 257명이에요. 30%에서 당뇨병 완화가 됐는데 얘네들의 당뇨병 완화의 개념이 이게 당뇨병 완화를 볼 때 연구마다 좀 다르거든요. 당화혈색소만 봤어요. 당화혈색소 6.5% 미만, 약 없이 또는 그 베리아트릭 서저리 해가지고 당뇨 수술이나 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거를 당뇨병 완화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30%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게 당뇨병 완화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75g 포도당을 먹었을 때 정상이 나와야 된다면 훨씬 더 덜 나왔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환자도 당화혈색소 5.7도 돼가지고 약 끊는 사람, 5.5 돼서 약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공복 혈당은 괜찮고 당화혈색소 좋지만 한번 확 그냥 짜장면 드시고 오세요 하고 빵 드시고 오세요 하면 2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완화는 됐으나 항상 조심해야 돼, 식사 같은 거. 그래도 약 안 먹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6.5% 오로지 당화혈색소만을 본 거예요. 진단 어떻게 했느냐? 진단은 일반적인 진단 기준을 다 했어요. 당화혈색소 또는 75g 먹어서 뭐 둘 중에 하나 당뇨가 나온 경우를 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 일반인에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왔으면 교육하고 약 주고 고육하고 약 주고 이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약 30%에서 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당뇨병 완화가 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그냥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 다니던 분들이 그중에서 30%가 5년 지났더니 당뇨약을 안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안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진단 후 1년 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또 빨라야 되고 또 진단했으면 치료도 빨라야 되는 거야. 진단 후 1년 내에 자기 처음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한 사람들이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진단받고 진단받았으면 괜히 나 혼자 어떻게 해볼래요? 뭐 가서 뭐 다른 뭐 약초 먹을래요? 뭐 무슨 뭐 또 이상한 그 비방이라는 거 먹을래 이러지 말고요. 제대로 약으로 하든 간에 뭘로 하든 간에 약과 운동과 그다음에
뭐죠? 세 가지 식사로 열심히 해서 처음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체중 조절이 안 돼. 즉, 그냥 자기 체중을 유지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체중이 는 사람들에 비해서 10% 이상을 감량한 사람들은 완화 가능성이 2.5배나 높았어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년 내에 진단받은 사람들 1년 안에 뭐 꼭 1년 안에 아니에요. 빨리 체중을 감소시킬수록 또 더 많이 감소시킬수록 당뇨병이 더 완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비헤비어럴 체인지라고 아까 그 영문 논문에 나왔잖아요.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음식을 뭐 적게 먹거나 칼로리를 줄였거나 운동을 더 격하게 한 거는 별로 당뇨병 완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그 적당히 몸무게를 뺀 거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내가 당뇨병 진단받아서 우리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꽤 있는데 내가 당뇨병 진단받았으니까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칼로리 막 줄여가지고 와요. 살만 빠져서 오고 그다음에 근육 빠져서 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너무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건 도움이 안 돼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놀라지 말고 당뇨병 진단받으면 이제 플랜 B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천천히 꾸준히 하여튼 뭐든지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손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가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꾸준히 급하게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천히 지속 가능하게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무슨 간헐적 단식이나 뭐 저탄고지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식사량을 조금 더 감량하고 적당히 운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하여튼간에 10% 이상만 줄이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앞선 연구 아까 말씀드린 룩 어헤드라든가 카운터 밸런스 연구의 이제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체계적 도움과 정말 강철 같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받은 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일럿이죠.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 약 없이도 과연 당뇨병 완화가 가능한가라고 이제 하는 그 일종의 파일럿이죠. 파일럿 스터디니까 시험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렉트 연구 같은 경우는 850칼로리 다이어트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6개월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당뇨 걸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당뇨는 가난한 사람한테도 잘 걸리고 직업별로 당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당뇨도 평등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공중보건의 큰 어떤 이슈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정말 걸린 사람들은 천참 직업도 많고 소득차도 막 서로 떨어져 있고 교육 수준도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를 이런 레알월드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의원에서 이걸 제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영양사, 운동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뭐 행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촘촘히 전화 걸어주고 막 오라고 그래서 재고 또 동기부여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의미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1초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교육과 동기부여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연구의 의미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당뇨병 완화가 되더라. 많은 사람한테서. 근데 또 한계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강철 같은 개인의 의지 아주 완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력이 강한 사람. 근데 리얼월드에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디션 케임브리지 연구의 의미는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레알 피플들, 즉 여러 당뇨인 교육 수준이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경제 수준이 다르긴 이런 천차만별의 이런 아주 비균질적인 당뇨인 집단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와 운동에 대한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아주 극한적이고 극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지 10%의 체중만
1년 사이에 감량하면은 나중에 당뇨약을 끊을 확률은 높아요. 근데 확률이 높다는 거지 다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확률이 높다니까 다 끊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700 몇 명 중에서 200 몇 명이니까 30%가 당뇨약을 끊었거든요. 5년 사이에.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연구가 기쁜 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렇게 맞구나. 저는 이제 가능하면 당뇨를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다 끊는 건 아니고 환자 이제 올 때 제가 환자분들 가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막 당황을 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나 봐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냐고 얘기하면 이거 뭐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놀랄 일인가 그게. 하여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뭘 도와드리길 바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라는 환자도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 소망을 말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예요. 합병증 없이 살고 싶다. 약은 먹어도 좋고 인슐린 맞아도 좋으니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은 또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삶을 살아도 좋으니 약은 죽어도 끊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약을 끊고는 싶으나 그것이 내 삶에 너무 무리가 오고 제약이 온다면은 난 약을 끊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각각의 니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옆에다 써놔요. 이렇게 이 환자의 바램이 있어요. 이렇게 꼭 학생지도부 쓰듯이 환자가 어떤 걸 바란다. 두 번째 환자 약점. 왜 생겼느냐? 이 사람이 제일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촘촘히 써놓거든요. 무슨 담임 선생님처럼.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개선이 되고 안 됐는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연구를 가르쳐 주게 되면 훨씬 환자한테 희망이 되는 거죠. 물론 희망 고문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알 피플. 정말 교육 수준도 다양하고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아주 혼재된 집단 내에서도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이 조절해서 전체 자기 70kg 했으면 7kg만 빼면 되는 거예요. 80kg, 8kg 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했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SGLT2 이니비터 같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 GLP-1 아고니스트 해가지고 주사 맞는 건데 인슐린 말고요. 식욕 떨어뜨리는 거, 살 빠지는 거 그런 약들이 꽤 많이 나와서 살 빠지는 건 무지막지하게 빠진 사람도 있어요. 뭐 80kg, 68kg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만 않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의미는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들을 때, 이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뭐 남의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끝까지 안 듣고요. 말을 심사숙고를 안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해와 분쟁이 생기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연구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연구는 97%가 백인이고요. 그 체질량 지수가 33.3이 굉장히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인하고 달라요. 한국인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 C페타이드 레벨로 보게 되면 서양인의 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췌장 복원력도 약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까지 비만되기 전에 당뇨가 다 걸려버려요. 왜냐하면은 췌장이 약하기 때문에 서양인은 예를 들어서 충분한 비만이 되기 전에까지 당뇨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한 몸무게를 견뎌내거든요. 췌장의 그 인슐린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은 조금만 비만해지면은 인슐린 분비능이 팍팍팍 떨어져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서양인이 30이지만 한국 25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은 췌장의 복원력이 과연 서양인만큼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체중을 비슷한 양으로 줄일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냥 강 건너가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환점,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당뇨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췌장의 상태가 돌아오지 못하는 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강 건너기 전에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서양 데이터를 볼 때는 당뇨 걸린 지 5년 안에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똑같이 가능할까? 이거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해봐야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많은 마른 당뇨, 이건 해당하지 않죠. 마른 당뇨 살을 빼면 큰일 나죠. 살을 찌워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당이 올라가더라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어주고 정상 칼로리를 먹어줘야지 되니까 살 빼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비만한 당뇨 환자가 자기 몸무게 10%를 뺐을 때 당뇨 완화가 된다는 거지, 마른 당뇨 환자가 살을 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살 빼면 더 나빠져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완화의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이 뭐였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었어요. 그러나 당화혈색소가 6.5% 미만 아니라 5.7% 미만이어도 식후 혈당은 여전히 높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뇨를 이렇게 했었더니 다 나았다. 나는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발현, 단백질 발현에 있어서 이미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는 돌아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서양인 연구를 보게 되면은 동물 실험하고 사람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당뇨가 이미 딱 됐을 때 아주 열심히 해서 약 먹고 모아가지고 약을 끊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발현이 변한, 즉 대사적 업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았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 보신 저희 환자분들 약 끊어드린 분들 당화혈색소 5.7, 5.5 그렇지만 조심하세요. 식사 제가 말씀드린 거 떡방면 뭐 이런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 지수가 높은 건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해석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 의사용인데 우리 의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게 환자가 되면은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환자가 되고 지금도 환자인 경우가 있겠지만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주의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뭐냐 받아들인 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 주는데 환자 쪽에서 협박이나 아니면 discourage 낭망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 겁준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혼내지도 않았는데 혼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뇨병 진단 초기에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을 한다면 약 30%에서 당뇨를 끊었다는 연구 결과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도 한국인도 그렇다라고 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양 데이터 보면은 열심히 하면 30%가 약을 끊었다고 하니 우리도 해볼 수 있다. 내가 희망을 줘야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낭망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희망을 줘가지고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알려줘야 됩니다. 병의 결과에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비관적인 톤으로 낙담하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5년 있으면은 인슐린 써야 할 것이고 20년 정도 지나면 약 4분의 1에서는 단백뇨가 생길 것이고 나중에 눈이 부작용 생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모르는 전문가들이야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토크할 때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어느 데이터면 이렇게 해도 얘기해도 되지만 막상 당사자 앞에 있는 환자는 굉장히 겁을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겁을 낸다면서 불구하고 치료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게 선의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알으라고. 그런데 받아들인 쪽에서는 이거 완전히 공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병의 경과에 대해서 비관적인 톤으로 낙담하게 하지 않는 건 좋아요.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데이터 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에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데이터도 있다. 그러니 열심히 하자라는 정도만 해도 거기에 또 화답하는 환자가 있어요. 제가 별것 아닌 걸로 툭 던졌는데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희망 고문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당뇨 생긴 지 10년 되고 지금 C페타이드 레벨도 안 나오고 인슐린 맞아야 되는 환자한테 당신이 열심히 하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면 그건 희망 고문이겠죠.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항상 덧붙여야 되는 거 한국인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임상 연구는 다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영국하고 미국에서 된 연구거든요. 이 때문에 뚱뚱한 그리고 췌장 기능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만을 견디는 힘이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게 100%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하죠. 실제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 환자가 꽤 많아요.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주게 되면 굉장히 잘해서 실제로 당뇨약을 끊고 다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뇨병 완화 현실적인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걸 소개한 뉴스에서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옛날에는 아주 예외적인 일, 기적에 가까운 일 또는 엄청나게 힘들어야지 되는 거,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지 겨우 되는 것이었지만 이런 연구가 하나씩 나오면서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당뇨병 완화가. 그러니까 연구가 더 발달하고 더 치료법이 개발되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당뇨병 걸린 지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약 없이 자기가 관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키워드입니다. 당뇨병 완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키워드 드리면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조기 발견. 당뇨가 생긴 지 1년 안에, 또 어떤 경우는 당뇨가 생긴 지 5년 안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당뇨를 빨리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뭐, 당이 뭐 120 나왔다, 공복이. 재검 받으러 했더니, 겁나서 꾸물꾸물 귀찮아가지고, 한 1, 2년 꾸물꾸물 되다가 나중에 당이 150 돼가지고 오는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미 그러니까 아주 골든 아워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두렵고, 힘들어도 어떤 병을 진단받는다는 건 되게 너무 안 좋은 게, 그죠? 병원에 온다는 자체가 뭐 기쁜 그건 없죠. 성형 수술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오는 게 뭐 좋겠어요. 병원에 오는 건 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의사는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떤 말 하나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뭐 서로 조심해야 되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또 여과 없이 의사한테 쏟아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죠.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조기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조기 발견된 다음에도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 달라요. 한 3년 전에 당뇨라고 진단해주고 이제 다음에 와서 합병증 검사하고 치료하자 그랬더니 3년 만에 완전히 나빠져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민간요법 전전하고, 나는 당뇨 아니야, 나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인터넷 유튜브 다 보고 이상한 거 다 해보다가 몸이 많이 망가져서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활세수 6.5다 했으면 바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잘해가지고 1년 만에 약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괜찮은 환자라면 더 막 도와주고 싶거든요. 뭐 하나 도와줄 수 없을 근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그런 의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태도, 어떤 자세가 이 의사를 막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고, 굉장히 개인의 자기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겨내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진단받자마자 제대로 하세요. 물론 약이냐 식사냐는 주치의가 충분히 상의하세요. 상의하되 그래도 주치의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내지만 그래도 가급적인 주치의 권고에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꿈을 대지 말고 빨랑빨랑 진단받고 빨랑빨랑 치료하자. 그렇다면은 당뇨병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화가 안 되더라도 합병증을 빨리 맞고 적은 약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인슐린 맞지 않고 나중에 신치료법이 나왔을 때는 뭐 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견됐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내지는 좀 찝찝하다고 그랬을 때 꼭 확진 검사하시고, 일단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책 소개할게요. 최근에 이거 책 소개가 좀 이상하죠? 991번의 부산과 동아시아병원 의사가 할 얘기인가? 근데 왜냐면 할 얘기죠. 왜냐면 우리도 한국인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평화,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면은 일본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 움직임이. 뭐 다 아시겠지만 아베 정권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경제 제재하고 하는 게 아베가 갑자기 격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꾸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한 거가 기술적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 뭐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이제 반성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예, 이제 반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보수 자민당 중에서도 극우파 비주류였는데 이제 극우파가 이제 집권을 해버렸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갖다가 다 총리가 총리가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게 법을 바꿔놔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대적을 못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무력한 시민 세력,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책도 있고 사회심리학적 책도 나왔지만, 일본 민족의 근본적인 특성은 복종하는 민족이거든요. 순종을 잘하는데, 뭐 그게 우리나라처럼 대륙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로 빼서 도망갈 수 있는 나라에서는 막 그 왕조에 저항하고 막 아각거리다가 획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섬나라가 그게 잘 안 되거든. 도망갈 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항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순종을 하고 대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줬죠. 그게 바로 명장이죠, 명장. 그러니까 그 일본 예술이나 일본 장인을 보면은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과공이 들였잖아요. 너무나 세밀하고. 근데 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주 그 분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봐요. 아주 자기 사회적 신분의 상승도 못하고 다른 종류의 직업을 못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본 예술엔 저는 그런 어떤 분노가 들어있다고, 볼수록 피곤해요. 일본 예술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순종의 그런 민중들이기 때문에 시민 세력이 이렇게 이거를 카운트할 정도로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옛날부터 저항 정신이 수철해서 또 우리나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죠. 6.29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시민이 승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또 가까운 예로는 뭐 촛불이라든가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다이나믹하게 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하나의 세력이 마음대로 하기 힘든데, 일본은 이제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본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 밖에서 봤을 때도 참 이게 시민 세력이 너무 약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장 시도하고 북한 쭉 때려서 여태까지 북한을 악의 축이라서 자기는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뭐 북한하고 미국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국 대 이렇게 전환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친일 발언이라든가 뭐 위안부 발언하는 뭐 교수 뭐 내지는 어떤 책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일본 말고도 한국에서도 이제 자생적 친일 세력이 이제 나왔다고 보이는 거죠. 이런 이제 좀 중차대치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마침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인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요 최신간이에요. 제가 오늘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었어요. 요건데 요거든요. 저자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일본말 액센트가 아직도 섞여 있는 한국인을 하는 한국인이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이분이 일본 내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 정서를 공유했고 일본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일본을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깊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한국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책이 그 일본인이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인데, 잠시 목차가 10개까지 있는데 그 대충 뽑아보면 두 번은 패해야 반성하는 일본에서 일본 왜 일본이 이렇게 국가가 되고 있고 과거를 부정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베 정권의 검은 속내, 강제징용제 판결 때문에 얘네들이 발끈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국제법을 어긴 거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제 언론 매체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정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냉철하게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왜 정당했고 그거를 반박하는 일본의 논리가 왜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역사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때부터 쭉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되게 재밌고요. 그다음에 일본 보수 비주류의 부상은 무슨 무협지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었고, 일본 극우 사상의 뿌리는 이제 메이지 유신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100년 전 사강하고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 얘기하다가 챙기기가 좀 이상한데 동해 이런 책을, 근데 한번 제가 봤을 땐 시급히 우리 국민들이 좀 읽어보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도 하고 목소리도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 전공과 상관없는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